제가 소개해드릴 AI 코스웨어 도구는 풀리수학입니다. 제가 이 도구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활용해 보신 선생님들이 계신지도 궁금하고 제가 활용하면서 이렇게 활용했더니 좋았던 것 같아요. 라는 저의 짧은 사례라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목은 학생 데이터로 만나는 수학이 풀리는 풀리수학이라고 정해 보였고요. 이 수학이 풀리는 풀리수학 자체가 이 풀리수학에서 내세우고 있는 뭔가 기조, 캐치프라이즈 같은 것 같아서 좀 재미있게 제목을 구성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풀리수학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8종이나 된다는 것을 대부분 선생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채팅창에 다시 이제 공유를 드리자면 네, 선생님들 지금 채팅으로 공유를 들었고요. 생각 중심 글쓰기, 그다음에 AI 기반 수학 코스웨어, 그다음 과학 특화 AI 코스웨어, 그다음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나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어원어라든지 플랭, 그다음 리딩앤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다음 AI 디지털 아트인 아트본봉, 그리고 AI 사회정서 학습 지원인 AI 마음일기, 아까 김민수 선생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8종 중에서 오늘은 AI 기반 수학 코스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은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서울시 교육청 특별 신청 페이지가 있고 구글 폼에 선생님의 정보를 넣어주시면은 저와 학생 계정 등록되고 사용 가이드라든지 그다음 학생 계정을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양식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교사용 페이지와 학생용 페이지가 주소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습이 가능한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이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계정을 다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계정을 한번 제가 시트로 만들어 왔는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여기 연수용 계정으로 오셔서 지금 보시면은 이름과 비밀번호 그다음에 체크하실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OX를 눌러주시고 하나 눌러주시고 성함을 공개하기 너무 그렇다. 그러면 닉네임으로 들어와 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5분 정도 들어와 주시고 제가 지금 까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40번 학생 계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40번은 피해 주시고 나머지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분 정도 계신데 반 이상 정도 보셨다고 생각이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자체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계정을 등록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풀리 1, 2, 3, 4로 계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풀리 1, 2, 3, 4 계정 자체가
초등학생 기준 영타를 잘 못 치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쓰기 전에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은 풀리에 대한 스펠링이 나와 있거든요. 그 페이지를 꼭 참고하면서 계정의 비밀번호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다 로그인이 되셨을까요? 로그인 되셨다고 가정하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학생용 계정이고요. 학생용 계정으로 들어서 메시지함을 클릭을 해주시면 숙제가 출제되었어요 라고 나오고 오늘 추가된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뜨실 거예요. 추가된 일정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로그인 되셨으면 플리수학 시작하기로 가셔서 이렇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신 것을 아이들이 알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UI나 UX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오늘 한 20분 정도만 실습을 해보시면 바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컴퓨터가 굉장히 느리네요. 회로 고침을 한번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가 있고 제가 오늘 학습지를 2개 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얼마나 문제를 풀었는지 그리고 문제를 푼 시간 정답률이 되어 있고요. 데일리 스티커 자체도 나와 있어서 내 정답에 맞추어서 스티커의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매일매일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정답이 0에서 2문제씩 맞았을 때는 치어, 그다음에 3, 4문제 정답은 굿, 그다음 5문제 정답은 뭐 퍼펙트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수학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짜에 맞추어서 학습지를 선생님이 숙제로 내어주실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워크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2가지의 숙제를 만들어 두었지만 이미 풀어져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를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넘어가면서 너무 밤늦은 시간인데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하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서 1학년, 2학년 수준의 문제로 준비했고요. 여기 오시면은 정답을 입력하시는 곳이 있고 여기서 더 큰 수에 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고 뭐 정답을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채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화면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실 텐데 지금 아까에는 챗봇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챗봇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이 학습에 대한 설명을 도와줄 수 있는 챗봇이 뜨게 되고요. 챗봇은 문제를 풀기 이전에는 뜨지가 않습니다. 화면에서 이 챗봇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기능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작은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주시면 정답 해설 표시와 빠른 채점이 있습니다. 정답 해설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에 대한 정답과 해설이 나오게 되고요. 빠른 채점을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정답들이 쭉쭉 채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 해설 표시와 빠른 채점이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면서 문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습지를 전반적으로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화면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만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까지는 틀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없다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기능을 소개해 드리자면 여기서 문제풀이로 들어오시면은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 자체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워크북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워크북을 클릭을 해주시고 워크북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재들이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집이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학의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문제를 맞추어서 골라서 풀 수 있다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초등학교 수학에서 수화 연산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복학습, 드릴 연습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코스웨어가 없을 때는 일일 수학이라는 플랫폼에서 학습지를 인쇄해서 그걸 아침 자습용으로 아이들이 풀게 하거나 했는데 코스웨어를 발견하고 아침 자습으로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스웨어 자체가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시는 수고로움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정답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문제집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만들기. 지금 이게 초중고 모든 학습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는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맞추어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당 몇 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난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를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까지도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서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워크북 만들기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워크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워크북 가서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유사 문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비슷한 유사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도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주었더니 평소에 자기가 본인이 조금 수학에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보시면 경시대회 문제도 있어서 선생님 저는 경시대회 문제를 풀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풀이수학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까지는 학생에서 어떻게 실습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계정 로그인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선생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조금 주소 자체가 다른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냥 플리메스.c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용 계정에는 티처라고 들어 있고요. 여기 오시면 선생님께서 문제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관리, 뭐 반 관리, 학생 관리 이런 거는 아마 대부분 이제 코스에 익숙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눌러만 보시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계정 생성하는 것을 구글 폼으로 다 제출하는 것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제출을 하시지 않고 혹시 한 명을 추가하시려고 하시려면 여기서 일일이 개별 등록을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불편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학습지로 가셔서 학습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기로 해서 학교급을 선택을 해주시고 초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하겠습니다. 수라든지 문제 타입, 그다음 난이도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좀 재미있게 풀었으면 너무 싫어하지 않고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중하와 하, 그다음에 중,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설정해 주고요. 이렇게 난이도를 설정해 주셨으면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당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하 문제는 1개, 그다음 중하 문제는 6개, 그리고 이 문항의 유형과 난이도, 그다음에 유형명이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를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이 문제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쌍둥이 유사 문제를 눌러주시면 와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로 교체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문제 자체를 아예 삭제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구성을 해주신 다음 단계로 가시면 학습지를 미리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일수학이라는 학습지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소개해 드린 것이 장 자체가 학습지로 한눈에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지를 매일매일 아이들이 풀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실 수가 있고요. 학습지를 추가를 해주시면 여기에 지금 18문제의 학습지가 추가가 되었고요. 선생님께서 다음에 학습 관리로 가셔서
지금 아이들의 데이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다시 연수형으로 보여드리자면 연수형으로 오셔서 지금 학생 2번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짧은 시간에 풀어주셨네요. 네, 봐드리면서 일정 관리로 오셔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일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학습지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 이 문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것을 알림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날짜를 추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날짜에 만든 학습지여서 이렇게 뜨는데 학습지의 이름을 선생님이 아까 화면에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여서 이렇게 똑같은 학습지를 보여드렸고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학생에게 알림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 알림을 보내주시면 학생 입장에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알림 탭에서 선생님이 보내신 학습지가 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숙제를 추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이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간단한 데이터로 그래도 학생 데이터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목이 데이터로 보여지는 분리수학이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5학년 1학기 수학 1단원 평가를 보면서 분리수학을 활용을 하였고요. 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대시험을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적 기록부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름은 다 이제 빼놓았고 시트 자체를 보시면은 그래도 평균이 조금 많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적 기록표는 구글 시트에 가시면은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게 기본 템플릿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성적으로 보시면 수학 5학년 1학기 자연수의 혼합계산 파트인데 자연수의 혼합계산 파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산 연습 드릴이 많이 필요한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에는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아침 자습에 풀리수학을 거의 3일에 한 번씩 학습지로 내주었고요. 한 번 내줄 때마다 20문제 정도 문제를 내주고 다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고요. 이렇게 유도한 결과 이제 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82.5에서 100점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게 제가 같은 시험지로 봤지만 그 중간에 이제 플리스학을 푸는 2주 정도의 아침 자습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수학 코스웨어가 학습 향상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었냐라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올랐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첫 번째 시험에서 계산 실수라든지 문항을 잘 읽지 못하고 푸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점수에서 이제 100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약간 중위권의 점수였던 60점에서 70점 정도에서 90점에서 100점 정도에 받은 것을 그래도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위권 학생들이 기본적인 반복 연습, 드릴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수학 실력이 향상하였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이 플리 수학에 대 있어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이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학생 필기의 기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로 학습하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 학생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선생님은 아마 거의 노트북으로 활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웹으로 접속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학생 필기 기록을 확인하시려면은 꼭 반드시 앱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앱으로 접속해서 학생들이 풀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필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데일리 테스트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몇 명의 문제 풀었는데 두 가지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필기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이들의 수학적인 사고력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필기 기능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마지막에 학습 데이터 너무 그런 학습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학습 관리로 다시 오셔서 수양씨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 개별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를 풀었고, 수도가 높은 단어는 보시고, 많이 필요한 단원이라든지 정답률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풀었던 학습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문제 보기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문제에 있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필기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 학생이 풀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잘 활용하신다면 수학적으로 좋게 활용하실 수 있는 AI 코스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